북한 지역 연구의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민북 지역을 평화 통일의 전진 기조로 하는 주제로 김영봉 박사님께서 강의 진행해 주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바쁘신 가운데도 계속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북이 이 분단된 이후에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 민북 지역입니다. 민북 지역이라는 뜻은 민통선 북방 지역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민통선을 통과할 때는 민간인들은 이제 많은 규제를 받습니다. 통제를 받고 그리고 민통선 안에 사는 사람들도 많은 통제를 받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지역은 이제 양구의 펀치볼이라는 지역인데 이게 이제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한 10 내지 15년 전만 해도 여기는 이제 밤 8시 되면은 이제 점호를 취하고 이제 그렇게 해요. 어떤 지역입니다. 네. 네, 이렇게 이제 여기서부터 민통선입니다 하고 이제 민간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출입 통제 시간이죠. 이 안에 들어가서 이제 농사를 짓고 들어갔다가 또 나올 때 이제 이 시간 내에 이제 나올 수 있도록 얼마나 이제 불편하죠. 고향이 거기였고 농토가 거기인데 거기 가서 살지 못하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는 참으로 안타까운 지역이 민통선 이 북방 지역, 민북 지역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참, 통일을 참 생각하면서 언젠가는 우리가 이 통일을 이룰 것이라는 그런 기대 속에 지금부터 이제 여러 가지 여건을 조성해 놓은 것, 평화적인 통일 기반 조성을 위한 그러한 인적 물적 협력의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서 남북이 협력하는 그러한 것이 필요하다. 물론 이제 개성공단이라든지 금강사회라든지 그러한 것들이 바로 이제 이러한 것 중에 하나죠. 근데 지금 또 어려운 상관 입장이죠. 국토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이제 서로 활용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국토공간 공동 이용에 대한 이러한 또 준비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평화 번영을 위한 교류 협력의 장을 이 지역에 마련해서 남북도 자유스럽게 드나들고 또 세계인들도 이곳에 이제 투자를 하면서 자유스럽게 드나드는 이러한 것을 통해서 통일을 준비해 나아가야 된다고 봅니다. 민북 지역 주민의 정주 생활 환경은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그 지역에서 사는 분들도 많은 지금 그 통제를 받지만 또 생활 환경 역시 아주 또 빈약한 그런 실정입니다. 네. 지금 이제 옆에 그림이 나옵니다만은 민통선 북방 지역이라는 것은 군사 분계선으로부터 10km까지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군사 분계선에서 남방 한계선까지 2km니까 10km면은 약 한 8km 내에 있는데 이 민통선은 8km, 10km 이내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떤 데는 최대 10km까지도 있지만 이쪽에 그 경기도 쪽으로 오면은 농사를 많이 짓기 때문에 이쪽은 한 5km, 뭐 3km까지도 이렇게 북상해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이제 이 지역은 그 군사적 통제 지역이기 때문에 구분이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정전협정과 함께한 이 DMZ가 설치되어 있는 그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시죠. 그 다음에 이제 통제 지역으로 이제 민간인 통제선 설치가 있는 민통선 지역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민통선 지역은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니에요. 이제 비무장지대가 완전히 설치되고, 그러니까 군사 분계선을 중심으로 남쪽으로 2km, 북쪽으로 2km. 물론 이때는 철조망도 하나도 없었어요. 남북 간에 군사 분계선
내도 철조망이 없고 남방 한계선에도 철조망이 없고 북한에도 철조망이 없고 이렇게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문서상으로만 그렇게 해놓고 군인들이 이제 지키는 그런 상태였는데 이제 차츰차츰 남쪽도 철조망을 치게 되고 북쪽도 철조망을 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민통선을 1954년 그러니까 1953년 7월 27일 이 정전협정을 체결하고 나서 그 다음에 2월 3일 날 민통선을 이제 설치를 하고 출입 영록만을 허용하게 됩니다. 여기 가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들락날락합니다. 아침에 일찍 들어갔다가 뒤에 그러니까 거기에 전에 보면은 빨간 모자를 쓰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올 때도 그 빨간 모자. 아주 70년대, 80년대만 해도 이제 참 엄격했죠. 여기에 대한 것은 이제 미군이 이제 여기를 유엔군이 통치를 하다가 이제 한국군에 이제 이렇게 넘겨주고 지금은 이제 처음에는 육군에서 이걸 관리하다가 이제 합참에서 이제 지금 관리합니다. 민간인 통제선은 휴전선 남방 지역의 이제 군사시설 보호구역 특히 이제 민간인을 그 지역에 통제할 목적으로 군사시설에 대한 보안을 유지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은 비무장지대에는 이제 이 군사력이 남이나 북이나 그렇게 많이 집중돼 있지 않습니다. 거기는 엄격하게 군인이 뭐 1,000명 정도로 이렇게 딱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민간인 통제 지역, 이 지역에 가장 많은 군인들이 이제 여기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남쪽도 그러고 북쪽도 이제 북방에서 너머에 이제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역은 정말 군사력이 집중돼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민간인의 그 출입을 엄격히 제한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군사 분계선이 있고 남북 한계선이 있고 그리고 이제 회색 같은 이런 이제 땅색이 이제 민간인 통제 지역으로 이제 근데 약 한 1133 평방킬로미터니까 민간인 통제 지역이 우리 서울의 한 두 배 정도로 이렇게 넓습니다. 네. 이 지역은 이제 엄격하게 이제 저기가 돼 있죠. 그 다음이 이제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25km까지 이제 이렇게 쳐져 있는데 이것은 이제 그 1968년도에 이제 그 북한에서 특수부대가 이제 내려와서 청와대에 공격하기 위한 김신조가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지역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고 철조망도 더 치고 하면서 72년도에는 군사시설 보호법을 제정을 해서 25km까지 여러 가지 그 이제 군사적인 보호와 함께 또한 민간인의 이제 경제 활동에도 많은 제재를 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접경 지역에 있는 많은 시군들이 이 군사시설 보호구역 때문에 아주 고통스러움을 받고 경제적으로 활동하는데도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북한 역시도 이제 북쪽으로 25km 정도 민간인 여행 금지 구역을 지정을 해서 여기도 이제 여러 가지 그 군사시설 보호와 함께 민간인의 출입을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시다시피 이제 보시면은 군사 분계선이 한 가운데 있고 그다음에 아주 초록색이 비무장지대 북쪽으로 2km, 남쪽으로 2km. 그리고 이제 연두색 같은 이런 색이 이제 민간인 이 통제 지역으로서 이제 민간인 통제선 북방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는 이제 접경 지역으로 여기에는 이제 군사시설 보호 구역이 이제 여기까지 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한반도를 보면은 가장 중심 지역이 이렇게 남북으로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함께 민간인 통제, 비무장지대 이렇게 해서 이 지역을 정말 제대로 활용을 하지 못하고 가장 그
이 경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잠재력이 높은 그런 지역을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어떻게든지 남북이 이 협력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이러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여기 보시면 이제 민북 지역 주요 안보 관광 자원 이제 특이한 것은 여기에 이제 전망대 이제 가 이제 있고 그런데 이 연천 쪽에 보면은 제1땅굴이 있고 파주 쪽에 보면은 제3땅굴이 있고 또 철원 쪽에 보면은 제2땅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연천에서 발견됐어요, 땅굴이. 근데 여기는 지금도 여기는 오픈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비무장지대 안에서 이게 스톱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제 제2땅굴이 철원에서 발견되고 제3땅굴이 이제 파주에서 발견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4땅굴이 지금 양구에서 발굴되는데 1땅굴을 제외한 2땅굴, 3땅굴, 4땅굴은 다 민간인들을 여기에 이제 견학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많은 GP라든지 GP는 이제 물론 비무장지대 안에 있고 GOP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전망대, 을지 전망대라든지 뭐 통일 전망대, 또 도라 전망대 다 이런 데가 민간인 통제선 안에가 이렇게 다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토지 같은 경우를 보면 비무장지대 역시 이제 대부분의 이제 지역이 이제 한 75%가 산림 지역이고 초지가 이제 약 한 20%. 이 초지는 이제 농지라든지 혹은 이제 마을이 수백 개가 있었는데 그 마을이 없어지면서 이제 초지로 많이 변화됐죠. 현재 농지는 2.8% 정도인데 여기는 이제 아시다시피 대성동과 그리고 기정동 저 북쪽에 이런 현재 지금 농지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 지역 비율은 동부 지역은 이제 고산이죠. 약 한 91%, 중부 지역은 66%, 서부 지역은 이 강하루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64% 그리고 서부 연안 지역 18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림 상태도 보면은 과거에 이 지역은 다그 소나무가 정말 울창했던 지역인데 전쟁 이후로 그리고 비무장지대에서는 이제 시계를 확보하기 위해서 다 이걸 쳐내버렸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혼혈임이 50% 정도, 그다음에 활엽수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은 비무장지대보다도 지금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누는 민간인 통제선 북방 지역이 살림이 더 우수합니다. 네. 민북 지역 지금 오늘 다루고 있는 민북 지역의 이제 면적은 이제 이 아까는 1130 얼마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조금 이제 이렇게 시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1635 그리고 산지 면적이 1145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임야가 70%, 그리고 이제 답이 9%, 이제 전이 9%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래도 이제 전답을 좀 활용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높게 나오고 산지 면적 중 국유림 면적이 이제 대부분이 국유림으로 이제 53.5%, 민유림이 이제 또 46.5% 정도. 그러니까 민유림도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원래는 이 지역도 개인이 토지를 소유할 수 없게 돼 있는데 지금은 이제 다 소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용도 지역은 농림 지역이 51%,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 30%, 관리 지역이 18%. 그래서 이 농림 지역이라는 경우는 사실은 이제 그 지역이 이제 철원에서부터 쭉 밑으로 오면은 대부분이 그 민통선 북방 지역이 넓은 평야였죠. 근데 이제 그 중에 이제 지금 이렇게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이제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이제 군사적인 용어라 나서 조금 딱딱합니다. 오늘은 통제보호구역이라고 해가지고 이 지역이 민간인 통제선 북방 지역은 다 통제보호구역이에요. 그리고 남방 지역이 이제 제한보호구역이라고 이제 여기는 이제 좀 자유스럽게 농사도 짓고 하지만도 어떤 그 이 건물의 고충이라든지 또 이제 이 경제 활동하는 데 있어서 군사 시설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제한보호구역도 이제 이 접경 지역의 시군으로서는 굉장히 불편한 것이지만 국가의 방위를 위해서 그분들이 이제 그것을 감수를 하고 있는 거죠. 네, 네. 민북 지역의 주변 산줄기 크게는 백두대간이 이제 지금 강원도 쪽에서 이렇게 백두산에서부터 쭉 내려서 이제 남쪽까지 이렇게 내는 큰 산맥이 있고 이제 그 다음 산으로는 이제 이 정맥, 한북정맥이라고 이렇게 이제 이 저기 철원 쪽에 이제 거기 그리고 화천 그쪽으로 이제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산맥들이 이 지역을 이제 많이 통과하고 있습니다. 산맥뿐만 아니라 이 다음에 보시면은 이제 하천, 네, 넘기시죠. 네, 이렇게 주요 이제 하천이 여기를 이제 지금 이제 북한강을 이제 화천 쪽에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쭉 내려서 두물머리에서 이제 남한강하고 만나서 이제 이 한강 본류를 이루게 되고 이제 한강 하구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예, 이 북한강. 그것은 저 금강산에서부터 내려오는 이렇게 그 이 하천이 이 북한강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탄강도 북한에서부터 내려오고 저 밑에 보면 임진강. 이제 그래 임진강이 또 이제 상당히 큰 강이죠. 거기 이제 이 연천 쪽으로 이제 비무장지대를 뚫고 내려옵니다. 이제 북한강도 역시 이제 비무장지대를 뚫고 내려와서 이제 민간인 통제선 쪽으로 이렇게 가고. 그래서 남과 북에 여러 가지 이런 실개천, 뭐 남대천, 대교천, 그리고 저쪽에 가면 남강 북쪽 이렇게 해서 많은 강들이 이 조그마한 실개천들이 흐르고 큰 그래도 좀 큰 강이다 하면 이제 북한강 그리고 이제 소양강은 저쪽에 이제 이제 인제 쪽에서 이제 이렇게 쭉 해서 소양강 쪽으로 이제 이렇게 흐릅니다. 네. 이런 강들이 다 막혀 있죠, 지금. 그다음에 산지를 보시면 이제 산지는 대체로 이제 공익산지와 임업용 산지, 그다음에 준보전 산지로 이렇게 민간인 통제선 북방 지역이 이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정부는 이제 이 지역을 이제 이렇게 수벌 계속해서 육성을 해서 하나의 그 벨트로 이렇게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민간인 통제선 이런 북방 지역이 많이 이 수비 또 훼손이 돼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군사 시설도 마련을 하고 또 이제 그 작전 도로도 만들고 이러기 때문에 많이 그 훼손되어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네. 토지용 규제의 수단이 이제 아주 여기는 강력하죠. 일단은 비무장지대는 우리가 들어갈 수도 있고 정전협정에 의해서 그걸 해놨기 때문에 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의해서 또 우리의 법으로서 그 비무장지대를 이렇게 그 미래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적용하는 법은 자연환경보전법 딱 하나예요. 그러니까 남북이 통일돼서 비무장지대를 자유롭게 활용을 할 수 있을 때 2년 동안 이 지역은 유보 지역으로 놔둔다 하고 자연환경보전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결국은 이제 생태 보전 지역으로 그렇게 남기려고 그렇게 지금 정부는 계획을 하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오늘 하고 있는 민북 지역 여기도 이제 각종 법이 여기에 적용이 됩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민간인 통제선 이북 지역 산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 산지 관리,
산림보호법, 자연환경보전법, 백두대간에 관한 법률 이러한 여러 규제로 인해서 이 지역에서는 자연환경은 보존이 되지만 경제활동은 많은 통제를 받습니다. 적경지역 토지 이용 규제를 보면 이제 민북지역 밑에 이제 15개 적경지역이 있거든요. 물론 민북지역도 거기에 이제 포함이 되지만 민북지역을 제한 지역이 여기에도 이제 토지 이용 규제 면적이 아주 굉장히 큽니다. 행정구역 면적보다도 토지 규제 면적이 중첩이 되기 때문에 약 한 배 이상이 됩니다. 똑같은 지역에 다른 이런 규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네. 오늘은 좀 딱딱하실 거예요. 그러나 이제 정말 이 지역을 아시는 분들은 거의 참 드뭅니다. 남북이 서로 간에 우리가 더 잘 살고 우위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세운 것이 이런 통일촌이라든지 이런 특별한 그 민북 지역 마을 건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제 보통 70년도에 이제 많이 그렇게 돼 있죠. 민북 지역 면적도 역시 이제 많이 이 북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15km까지 했다가 지금은 10km까지 그리고 10km 안에서도 조금 더 북상해 가고 있는 그래서 군사 분계선 남방 10km 범위 내에서 통제선을 설치했는데 이제 96년부터 이제 이렇게 2017년까지 크게 변화는 안 됐습니다만은 이렇게 이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통선에는 많은 마을들이 있어요. 민통선 북방, 민통선 마을들이. 그러나 지금은 이제 그 중에서도 아주 그 민통선이 또 상승을 하면서 많은 지역들이 이제 좀 자유스럽게 이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약 한 9,968명이 거주를 하는데 제한을 받는 것은 11개 마을에는 약 3,000명 정도 출입 통제, 입지 및 출입 영농 통제, 부동산 소유권에 대한 통제는 이제 비무장지대 안에 있는 대성동 마을만 소유권을 통제하고 다 여기 민통선 북방 지역에 이제 소유권을 허락을 했습니다. 네. 이와 같이 많은 마을들이 인천은 교동면 하나, 면 하나가 다 이제 그렇게 민통수 북방 지역으로 돼 있고 김포는 월권면과 화성면 그 중에서도 이제 이렇게 무슨 리 해가지고 파주에 이제 대성동 마을이 있습니다. 자유의 마을. 북한은 이제 기정동 마을, 평화의 마을이라고 그렇게 돼 있죠. 그다음에 이제 백연리 통일촌 이렇게 해서 이제 백연리 통일촌은 여기에 이제 민통선 북방 지역 혹은 판문점을 다녀오면서 많이들 이 지역에 가가지고 점심 식사도 하고 이제 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철원군에 또 유일하게 또 이제 유곡리 통일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천군에는 행산리라는 그런 또 이제 민북 마을이 있고 그 외에는 이제 이렇게 민북 마을이지만 음, 이렇게 통일청이라든지 이와 같이 이제 규제가 그렇게 강화되지 않은 마을. 양구군에도 이제 해안마을 전체가 여기도 이제 보면은 해안면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민간인 통제선에서 이제 약간 일부 지역을 이렇게 해제를 시켜놨습니다. 네. 민북 지역 정주 현황을 보시면은 이제 이 재건촌과 통일촌 그리고 자립 안정촌 이런 이제 지역들이 있고 97년도만 해도 59개의 자립 안정촌과 재건촌 11개, 통일촌 2개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지금은 이제 2017년 현재 51개, 인천에 17개, 김포에 20개. 물론 이제 이 지역은 그렇게 통제가 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파주시 백연리와 철원군 유곡리 이제 통일촌 같은 경우는 이제 들어갈 때 여러 가지 이 통제를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이제 어,
이렇게 민통선 북방 지역에 있는 마을 중에서도 이제 정착 마을, 가가지고 그 마을에 정착을 해서 농사를 짓는 마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정착하지 못하고 농토는 있는데, 이제 외부, 이 밖에서 이제 출입을 하면서 영농을 하는 그런 마을들이, 마을 이름은 있지만, 동네는 없는 그런 그 농토들을 많이 이렇게 이 지역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이 이제 그 출입 영농들의 불편을 이래 덜어주고 있는데 전에는 정말 참 어려웠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정착마을까지도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 지역도 많이 지금 활용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네, 이거 이제 보시면은 거주 현황, 인구 밀도, 뭐 이런 도시 지역, 그 도시 계획 구역, 취락 지역 이런 것이 사실 이 지역도 지금 많이 특히 이제 그 철원 에서부터 이제 이렇게 그 서쪽으로 그것은 이제 그 임진강 하류 이렇게 평지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네, 정착촌 유형을 보시면 이제 비무장지대 안에 있는 대성동 마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이제 휴전협정 당시 그리고 유엔군 사령관에 의해 민통선이 설정될 당시에는 농민만이 이제 이렇게 출입 영농만 허용되어 있지만 지금은 안정됨에 따라서 입주 영농이 많이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립안정촌이라는 그런 그 명칭하에 많이 그 확대를 해주고 민북 지역 통제권이 이제 한국군에 이제 유임되면서 64년도에 국토영우 제구와 북한의 선전촌에 대응한 재건촌과 통일촌이라는 전략촌이 68년부터 73년까지 건설이 됩니다. 이때만 해도 북한이 우리보다 경제력이 높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북이 서로 우리가 잘 산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지역에 이제 이런 재건촌과 통일촌을 건설하고 좀 더 반듯반듯하게 이제 집도 지어서 보여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서로 바라볼 수 있, 보는 지역에다가 네. 전략촌이 건설된 후에 이제 74년부터는 이제 민북 지역 내 입주촌의 정비 보완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낙후 지역의 중점 개발, 주민의 사회 경제, 문화적 생활 향상, 안보시 고치, 이제 정착 의지 제고라는 목적 아래 수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이렇게 본다면은 67년 이전의 출입 및 영농은 허용기였어요. 이때만 해도 이제 그 어, 엄격한 그러한 출입 영농을 실시하기 때문에 이때가 이제 허용하는 그런 기간이었고 68년부터 73년까지는 이제 전략천 건설기. 그래서 우리가 북한보다 더 우위하다 하는 그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했고 지금은 이제 정비해서 이제 어떻게든지 지금은 많이 또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집들 또 여러 가지 여건을 정비해주는 그런 기간이라고 74년 이후부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네, 대성동 마을 특히 이제 그 전번에 비무장지대 할 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을 체결하고 8월 3일 날 군사정전위원회에서 자유의 마을로 명명을 하게 됩니다. 북한 쪽에 있는 기정동 마을은 평화의 마을로 이제 명명을 하게 되죠. 파주군으로 그리고 파주시로 해서 그때는 약 한 36세대. 여기가 이제 바로 그 군사 분계선으로부터 이제 500m에 입지한 마을입니다. 약 한 150만 평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면적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전략촌이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기종동 마을하고 대성동 마을은 서로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거기는 이제 아주 넓은 뜰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농사를 지으면서
철조망이 없습니다. 남과 북에. 그래서 이제 어떤 때는 넘어가고 넘어오고 막 이러면서 이제 에, 지금은 이제 많이 통제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지만 그래도 넘어간 사람도 이렇게 다시 돌려보내고 그쪽에서 오는 사람들도 농민들 이제 돌려보내고 이제 그러한 때가 있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우선은 군대를 안 가요. 면제를 해주고 세금을 면제를 해주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 가서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159명, 52세대가 거주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이 지역은 이제 남자가 결혼을 해서 여자를 신부를 이쪽으로 오게는 할 수 있지만 신부가 남자를 이렇게 그쪽으로 와서 살게는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지금 이제 아주 엄격하게 또 저녁에는 몇 시가 딱 되면은 군인들이 가서 점호를 집집마다 취합니다. 참 오직 여기만이 지금 남북의 분단을 실감하고 있는 그런 마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자립 안정초는 이제 거기에 이렇게 이제 안정적으로 자립을 해서 살 수 있도록 이제 설, 유엔군 사령관에 의해서 설치되었는데 한국군에 이제 이양이 되고 그다음부터는 상당히 그 자유스럽게 이렇게 영농을 하는 그러한 이제 에, 촌입니다. 통제가 비교적 적은 지역으로서 이제 민북 지역 마을은 대부분이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지금은 과거에는 여기까지도 아주 통제가 심하게 돼 있는데 지금 이제 경기도에 22개, 강원도에 9개, 뭐 31개 자립 안정촌이 있지만 이제 굉장히 자유스럽게 이렇게 농사와 그리고 거기에서 삶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재건촌, 이게 이제 전략촌들이죠, 이제. 이름은 좀 다르지만. 그래서 이제 경기도 연천의 한 개 마을, 강원도 양구군, 고성군의 9개, 10개 마을들이 지금도 이제 있습니다. 재건촌이 강원도 민북 지역에 편중된 이유는 이제 경기도는 민북 지역이 거의 그 38선 이래 하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다 원주민들이 그 자리에서 이제 지금도 살고 있지만, 이 강원도는 우리가 이제 수복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원주민들은. 그래서 경지 면적이 적은 산악 지역이고, 그러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재건축 대부분은 정부의 경제적 지원에 의해서 이제 건설이 되었죠. 네. 그리고 이제 통일촌이 이제 지금으로서는 가장 이제 그 전략촌으로서 이제 대북 우위를 위한 이상촌 건설을 한 그런 촌입니다. 그런 마을. 그래서 지금도 남아 있죠. 통일촌은 경기도에는 우리가 파주 문산읍의 백연리. 우리가 언제 이제 시간 여건이 된다면은 여기는 우리가 신청을 하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저는 이제 여러 차례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이렇게 이 세미나도 하고 그랬는데 언제든지 이제 만일에 이 가시고 싶은 우리 팀들이 있다면은 그쪽에 연락을 해서 이렇게 모시고 가겠습니다. 그 철원군 금하면은 유곡리가 있고 이상촌. 그래서 이제 두 개의 마을이 이제 통일촌이라는 이름이 붙어서 지금까지 이제 민간인이 통제되고 들어가기에 굉장히 불편한 그런 지역이지만 그쪽에서 이제 농사를 짓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 지역은 뭐 재건촌이든 뭐 여러 가지 통일촌이든 다 이제 소유권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 소유권을 인정을 안 했거든요. 네. 네. 이제 민북 지역의 그러면 현황과 과제, 지금 설명해서 조금씩 설명을 이 민통선 북방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과
현안과 과제에 대해서 조금씩 언급을 했습니다면 다시 한번 보시죠. 주요 현안은 이제 정주 환경의 열악으로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뭐 대성동 마을 같은 경우는 가서 살고 싶어 하지만도 그래도 거기 역시 이제 어렵지만 이 민북 지역에 있는 이러한 민간인 음, 마을들은 이제 산업도 취약하고 고용 기회도 부족하고 특히 뭐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가 없기 때문에 이제 참 거기서 정착을 안 하려고 특히 이제 또 의료시설 미비 등으로 많이 떠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지역에는 산업시설이 없어요. 이제 김포시와 파주시 같은 데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이 그렇습니다. 농공단지 같은 경우도 이제 하천군, 고성군에 이제 두 군데만 이제 지정돼 있고, 그래서 교육과 의료시설의 부족은 이제 주민들이 가장 크게 불편을 느끼고 있는 거고, 또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이제 전문대학 이상 교육을 받기 위해서 이제 타지로 나가서 여기서는 인구가 계속 감소되고 있습니다. 네. 네, 복잡한 군부대 협의 사항으로 주민 경제 활동을 위축을 받고 있죠. 모든 행위에 있어서 이 지역은 군부대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고향, 내 마을에 살면서도 마음대로 집 한 채 지을 수 없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출입 영농에 따른 주민의 불편.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가고 저녁 때 이제 해 떨어지기 전에 나와야 되는 이런 그 출입 영농들. 아직도 출입 영농들이 많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민통선 지역 내 기존 마을의 복구를 통한 정착존 건설은 출입 영농을 하는 마을 주민들의 하나의 그 수건 사업입니다. 과거에 내가 살던 그 마을에 지금은 농사만 짓고 나오는데 정착촌을 다시 건설하는 것이 이 지역 주민들의 이제 수건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이 지역을 가면은 가장 불편한 것 중에 하나가 남과 북으로 모든 그 이제 도로가 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비무장지대로 딱 가로막혀서 이제 남북을 통하고 오고 하지 못하지만 과거에는 이제 모든 게 남북으로 이렇게 해졌기 때문에 도로는 이제 남북으로 다 이렇게 나 있죠. 그러나 이제 동서간에 이렇게 연계가 아주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철원에서 하천 가는데도 아주 불편해요. 그리고 연천에서 이제 철원 가는데도 불편하고 그 외에 이제 이렇게 양구를 들어간다든지 옆에 있는 동네지만 인제를 간다든지 이 1000m 이상의 막 산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동서간의 도로가 아주 좋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제 많이 그래도 여기에 이제 터널을 뚫어가지고 서로 연계해서 그래도 좋아진 그런 상태입니다. 특히 양구 같은 데는 에, 전에는 30분이면 춘천시를 왔었어요. 근데 소양강을 딱 막으면서 2시간 이상, 그러니까 양구가 하나의 섬같이 돼버렸죠. 이렇게 돌아가는. 지금은 이제 그래도 다리도 더 놓고 그래가지고 1시간 정도로 이제 좀 담궈진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참 그래도 그 마을을 지키고 자기 고향에서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 민통선 북방 지역의 마을들이 지금도 이제 이렇게 참 에, 유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제 민북 지역이 비무장지대보다는 자연환경이 보존이 돼 있는데 많이 지금 이 자연환경의 생태계가 훼손된 것은 여기에 군사시설을 축조하고 군사 도로를 개설하고 그러니까 민 DMZ 비무장지대 안에는 일부러 다 이제 그걸 나무를 쳐내서 지금은 또 좀 우거져 있어요. 남북이 서로 이제 이렇게 그러지만 이쪽은 군사시설을 축조하고 군사도를 여기에 이제 집중적으로 군사력이 배치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에서 여기는 많이 이제 훼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통선 북장들 서해 강화도에서 철원까지는 대체로 농경지가 많습니다. 거기는 이제 임진강 하류 있기 때문에 이제 에, 평야가 이제 발달해 있죠. 그래서 이제 평야이기 때문에 또 이쪽 지역의 산림은 크게 훼손되어서 거기에서는 이제 산림 형태가 이제 끊어지는 그러한 상태로 나옵니다. 하천에서 고성 사이는 고산 줄령으로 이제 수목이 보존돼 있지만 비문양지에 가까운 지역은 이제 이렇게 자연 상태이고 훼손되고 군사작전도로와 초소, 진지 등의 구축은 경관훼손과 산사태 우려까지도 여기서 이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생태계 보전지역 지정의 어려움은 여기에는 지금도 이제 많은 법이 자연환경보전법 그리고 여러 가지 군사시설 보호법 이런 것으로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국제적으로 이제 생태계 보전지역으로 지정을 하고 싶어도 이 지역에서 아주 완강하게 반대를 해요. 예. 이제 또 규제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려움으로 남아 있지만 자연생태계 유망 지역으로 철새가 도래하고 있는 철원평야 일대와 대함산,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지역에 있는 습지죠. 그다음에 투타연은 이제 금강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이제 양구로 이렇게 흘러지는 아주 그 심연입니다. 약 12m 정도 이렇게 어, 있는데 참 름답죠 일대 향로봉 산맥 일대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 규제에 대한 주민 반대로 인해서 상당히 지금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이 지역에 이제 생태계가 아, 체계적으로 이제 보존돼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지방자치대가 실시되고 나서는 이제 서로 개발에 대한 증대와 욕구,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보존 대책이 상당히 그 미흡해서 이게 한동안 많은 그 참 걱정거리가 됐죠. 지금은 이제 많이 좀 됐는데 토지이용에 대한 지역 주민의 소견은 민통선 북방 지역에 대해서 적정 개발이 돼야 된다고 46%나 이제 이렇게 2019년에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그리고 이제 비무량지대, 사실은 이제 비무량지대도 미래에는 이제 개발이 돼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 국가적인 차원이나 국제적인 차원에 있어서도 비무장지대는 전체적으로 보존해야 된다. 그런 의견이 강합니다. 이 개발과 보존에 대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이 지역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부라든지 이제 산림청이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지금 보존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생태계에서는 주요 원인에 대해서 주민 설문조사에서는 특히 이제 군사시설 축조 및 또 시계 청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그리고 생태계 보존에 대한 정부의 관리 미흡, 자연환경 보존에 대한 의식 부족. 그래서 이제 군인들에게 자연환경 보존에 대한 교육도 시키고 그렇습니다. 네. 이제 앞으로 그럼 지금 관리상의 가장 중요한 그런 과제, 군사작전 지역이기 때문에 이 군사작전을 원활하게 수행을 하면서 어떻게 지역 개발을 조화롭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이제 가장 어려웁니다. 그래서 군사작전과 훈련의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가 금지된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이제 지역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군사작전에 이제 장애가 돼서는 안 된다. 이런 부분으로서 이걸 어떻게 조화롭게 하느냐. 그게 지금 가장 과제입니다. 네. 그리고 자연생태계 보존과 개발의 균형. 군사작전뿐만 아니라 자연생태계를 어떻게 보존하느냐. 얘기는 또 굉장히 지역 주민의 개발 의욕이 증대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적경지 이용에 관한 관심이 이제 국가적인 상태에서도 이렇게 고조되고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이 생태계의 보고를 보존하면서 이제 이 지역을
발전시키느냐. 이것이 이제 큰 과제입니다. 네. 네, 정규역군 조성을 위한 기반 산업의 육성. 국가가 이제 그 적경지역 지원법에 의해서 하고 있지만 이제 아직도 이쪽은 이제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역 기반 산업이 매우 빈약해서 군부대 의존형 소비형 산업과 영세한 농민이 이게 주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힘으로 그 지역을 발전시키고 개발하고 이런 걸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국가적으로 여기에 이제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아직도 이 지역에 대한 국가의 그 관심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아갈 수 있는 지역 특화 산업의 육성에 대한 또 지원에 대한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이 필요합니다. 네. 남북한 협력 및 통합의 체계적인 관리. 그래서 어떻게 남북의 통일과 협력을 위한 준비가 이 지역을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될 수 있는가? 당, 단절된 교통 체계를 복구하는 것. 그리고 교류 협력 지구 개성과 금강산과 같은 그런 것을 지정을 해서 여기에 이제 북한 이주민 정착 시설도 마련하고 이러한 남북 교류와 협력, 산발적인 계획들을 체계화시키고 종합적으로 이 문제를 관리할 어떤 기구, 접경지역 관리청이라든지 이런 것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 이제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억제하고 통제하고 규제하는 그런 제도만이 있는데 그것을 활성화시키고 기반을 조성을 하고 통일 기반 조성 문제, 주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경제 자유스럽게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그런 지원책이 굉장히 시급하게 필요합니다. 네. 네, 이제 주민정착과 통일 전진 기지화로 어떻게 이 지역을 정말 활용할 것인가, 이 방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기본 방향으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자연환경의 적극적인 보존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남북의 분단으로 인해서 강제적으로 생태계가 지금 보존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것을 귀하게 관광 자원으로 국제적인 어떤 생태계의 보고로 이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거. 그리고 이제 지금 정주 생활이 굉장히 낙후돼 있는데 주거, 교육, 문화, 복지 개선과 함께 이 지역을 어떻게 사회 간접 자본을 확충시켜 줄 수 있는가. 이러한 것이 기본 방향이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평화통일 기반의 조성. 결국은 이 지역을 통해서 북한을 가고 비무장지대를 들어가기 때문에 남북교류협력 추진을 위한 통일 정책 지구를 조성을 하고 남북한 교통망을 정비하고 또 개설하는 그러한 것을 중점적으로 하는 방향을 설정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주민 정착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서는 이제 에, 음, 국내의 경우는 이제 개발 제한 구역, 상수원 관리 지역, 백두대간 그런 주민 지원 사업 이런 것들을 이제 참조하면서 이 민통선 북방 지역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까? 독일의 접경 지역 주민 지원 사례도 보고 또 이제 그러한 우리나라의 그 개발 제한 구역, 접경 지역 주요 지원 사례 같은 거, 또 직접적으로는 이제 상수원 관리 지역에서 구분한 유형 상수원 관리 지역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을 참조해서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직접적인 지원 사업 같은 것은 주택 개량, 그리고 전기료, 의료비, 정보통신비, 조림, 육림 등 순함양 증진을 위한 산업, 실향민을 위한 정착마을 이런 것은 이제 통일 전진기지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전부 직접적으로 이제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고 간접적인 사업은 정주환경 개선 사업, 도로철라든지 여러 가지 인프라 구축 지원 사업, 산업 및 소득 증대를 위한 산업 입지
관광 환경 지원 사업 이런 것들이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이를 위한 이제 제도 개선은 이제 주로 관광시설 주변 통제 보호구역은 이제 해제, 그래서 관광의 활성화, 그리고 일부 제한보호구역의 협의유탁지역으로서 완화, 그리고 입출입 시 규제 완화 등 경제적인 활동 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한 것. 지금 있는 이제 적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민북지역 주민 지원 사업을 포함시키는 안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남북교류 협력 지구로서는 산업형 남북교류 협력 지구, 물류형 교류 협력 지구, 관광 교류 협력 지구. 그래서 이제 파주 지역에 이제 남북한 산업협력 및 연관 산업 지구, 그리고 철원 지역에 이제 남북한 및 대륙 연계 물류 이동 거점 육성, 그리고 관광은 이제 고성 쪽에 이렇게 해서 큰 틀에서 이제 교류 협력 지구를 남과 북이 같이 이제 남쪽의 민통선 북방 지역과 북쪽에 이제 그런 통제 지역에 서로 세우는 방안을 구상을 해봤습니다. 네, 국제기구를 유치하는 것이 가장 또 시급하고도 중요합니다. 국제기구가 왔을 때 전쟁을 이렇게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 등 세계 평화와 관련 있는 기구를 유치해서 이 민통선 북방 지역에 이제 설치하는 것, 유엔 평화회의장을 설치, 유엔 평화대학을 생태 평화 인권 분쟁 해결 전문가, 그다음에 국제회의 전문 대학원을 신설하는 것. 그리고 이제 유엔 지뢰 피해자 재활 센터를 건립을 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저 동남아시아 또 아프리카 같은 데서 이제 이렇게 피해를 입은 자들을 이곳에서 치료해주는 그러한 재활 건립을 센터한 유엔 주재하에 여기서 국제 유치하는 것을 구상을 했습니다. 네. 통일시대 남북한 신성장 동정 육성. 사실 이 지역은 우리가 지금 아주 쓰기 위해서 남겨놓은 땅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이제 생태계가 우수하고 또 오염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 바이오 에너지 등 첨단 신산업지대를 이곳에 조성을 하는 겁니다. 세계적 첨단 산업 연구 센터 같은 경우도 이곳에 이제 설립하고 첨단 신소재 부품 벨트, 신소재, 신재생 에너지 벨트, 특히 이제 뭐 풍력이라든지 뭐 이런 어, 이 태양열, 기타 이제 뭐 이런 산업들, 신재생 에너지 산업들을 이곳에 설치해서 세계적인 그러한 하나의 이제 성장 동력으로 산업지대를 육성하는 것이 한반도 중앙 신산업 벨트를 이곳에 하는 그런 구상을 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정말로 살기 좋은 삼천리 금수강산을 허락해 주셨는데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서 이렇게 남북을 분단시키고 또 그 분단된 상태 내에서 참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산천을 얼마나 많이 훼손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복음 통일을 먼 장래의 목표로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제 인간의 통일뿐만 아니라 이러한 생태계의 통일까지도 이루어지는 날이 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남북은 그 어느 때보다도 군사적으로 정말 긴장 상태에 있고 온 세계가 지금 한반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물론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지금 터지고 있습니다만은 정말 가장 군사력과 최첨단 이제 무기로 이렇게 무장을 하고 있는 남만의 군대와 북한의 군대 그리고 그 주변 강대국들이 정말 이곳을 긴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정말 이 땅을 평화로운 땅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일을 우리 한국 교회가 더욱더 기도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